안녕하세요. 다들 좋은 한 주 보내고 계시나요? 요즘 주식 투자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아마 뉴스에서 챗 GPT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오픈 AI나 챗 GPT는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인공지능 시대가 갑자기 시작된 것처럼 여기저기서 인공지능 관련된 서비스나 AI 챗봇들이 등장을 해서 조금 의아해하시고 놀라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분명히 10년 전부터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한다는 뉴스가 계속해서 나왔는데 왜 지금 갑자기 다들 인공지능을 할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인터넷이 1990년 초에 발전을 하고는 있었지만 실제 인터넷이 세상에 널리 적용되고 이용되기 시작한 것은 15년 후인 2007년에 아이폰의 등장 이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폰의 등장으로 이제는 누구라도 폰 하나로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죠. 저는 챗 GPT가 스티브 잡스가 들고 나온 아이폰 같은 역할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인공지능 붐이 일어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인공지능 전문가가 아니어도 누구나 챗 GPT 같은 인공지능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투자자로서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오겠죠. 인터넷 붐 때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회사에 투자해서 지금까지 들고 있었더라면 이미 편하게 은퇴했을 텐데, 지금 막 시작되고 있는 인공지능 시대의 제2의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은 어딜까? 저는 개인적으로 뭐니뭐니 해도 지금 시작되는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앞서갈 회사들은 데이터를 가장 많이 보유한 회사들이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영상에서는 인공지능과 시너지 효과가 가장 많이 날 것 같은 분야들을 나누고 나서 다음 두 영상에서는 인공지능 분야에 반드시 눈여겨봐야 하는 주식이자 투자하고 나서도 두 다리 쭉 뻗고 편하게 잘 수 있는 회사 5개와 조금은 리스크가 있지만 만약 회사의 비전대로 발전을 한다면 인공지능의 붐으로 5년, 10년 후에는 정말 10배 이상 오를 가능성이 높은 주식 3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디스클레이머만 듣고 영상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든 컨텐츠들은 어디까지나 정보 전달을 위한 영상들이기 때문에 절대 영상만 보시고 주식들을 매도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본인 스스로 반드시 리서치를 더 하신 다음에 판단을 내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007년에 스티브 잡스가 세상에 아이폰을 소개하고 나서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저희 삶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스마트폰이 컴퓨터만큼이나 많은 일을 수행할 수 있는 휴대용 컴퓨터로 사용되고 있고, 어떤 분들은 모든 작업을 스마트폰으로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사실 2007년도 이후에 정말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을 사치로 생각을 했고, 전화기가 전화 기능만 있으면 되지 무슨 인터넷까지 탑재해서 말도 안 되게 비싸게 파냐, 장사 속이다 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날 때는 항상 경험하고 겪는 저항의 시기 혹은 고정관념 파괴의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스마트폰에 지도가 들어감으로써 길 찾는 것이 얼마나 편해질 수 있는지 알지 못했고, 스마트폰에 유튜브 같은 미디어가 들어감으로써 얼마나 많은 정보를 바로바로 찾을 수 있는지 생각도 못한 데다가 스마트폰으로 호텔, 비행기표, 식당, 영화관 예약 등을 하면 얼마나 간편한지 상상을 못했던 시기입니다. 자, 챗 GPT를 써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놀라운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옆에 비서가 있는 것처럼 필요한 정보들을 바로바로 찾아주고 그 내용도 상당히 수준이 높더라고요. 사용할 때마다 저는 조금 놀랐는데요. 챗 GPT 같은 인공지능 챗봇은 인공지능의 응용 분야와 포텐셜을 생각했을 때 빙산의 일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아이폰이 나왔을 때 구글맵, 유튜브, 옐프, 카톡, 인스타그램 같은 앱들을 상상할 수 있었고, 스마트폰의 응용 분야를 미리 알았거나 예측할 수 있었다면 분명히 투자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인공지능의 탑재로 크게 발전하고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날 수 있는 분야들을 한번 알아보면서 앞으로 10년간 성장 포텐셜이 높아서 투자하기 좋은 분야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들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떠오는 분야는 바로 자율주행 서비스 분야입니다. 아직 자율주행 서비스의 경우 완전한 자율주행인 레벨 5까지는 도달하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가장 많이 언급하는 테슬라의 FSD 혹은 Full Self-Driving System 같은 경우에도 아직은 레벨 2라고 하네요.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웬만한 고속도로나 도시를 자율주행할 수 있는 차들은 2030년이 되어야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완벽한 자율주행 서비스, 즉 레벨 5가 되려면 2040년이나 되어야 가능할 것 같다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2030년에 50%에서 70% 이상의 차들이 자율주행을 하고 다닌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일단은 출퇴근 시간에 운전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 시간에 부족했던 잠을 잘 수도 있고 다른 업무들도 수행할 수 있게 되어서 자동차가 더 이상 운송수단이 아니라 움직이는 작업실 혹은 이동하는 오피스나 간이 숙소로도 사용될 수 있고, 차 안에서 일을 하거나 컴퓨터로 작업을 할 경우에는 광고회사 입장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 자체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구글이나 메타와 같은 또 하나의 광고 플랫폼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차 안에 광고들이 펼쳐질 수도 있고 음악 대신에 광고가 계속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거기다가 자율주행 서비스로 도착점을 찍고 자면서 갈 수 있다면 굳이 중간에 호텔에 묵고 갈 필요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비행기로 출장을 가는 대신에 도착 지점만 찍고 밤새 차 안에서 편하게 자면서 갈 수도 있겠죠. 사실 비행기에 앉아서 졸고 공항에 도착하고 나서 짐까지 들고 우버를 타고 호텔까지 가는 게 보통 피곤한 게 아니죠. 그런데 그럴 필요 없이 도착 지점만 찍고 차 뒷칸을 간이 침대로 만들어서 편하게 자면서 호텔 앞까지 갈 수 있다면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거기다가 테슬라의 로보택시처럼 자율주행 무인 택시가 가능해진다면 우버나 리프트가 설 자리가 없어질 거란 생각이 됩니다. 우버나 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운전수가 누군지도 잘 모르고 납치 사고들도 일어나는 데다가 어떤 경우에는 차 안이 비위생적이거나 아주 불편한 경우도 있죠. 하지만 만약 로보택시가 실용화된다면 운전수가 없어서 마음도 편하고 차는 일단 테슬라이기 때문에 어떤 차를 타게 될지 알 것이고, 거기다가 운전수들에게 들어가는 레이버 피도 없기 때문에 가격도 엄청 내려가게 될 겁니다. 일론 머스크의 말에 따르면 현재 개인이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마일당 62센트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자, 우버나 리프트처럼 라이드 쉐어링을 할 경우에는 내가 운전을 하지 않은 편안함과 운전수들에게 들어가는 서비스 피가 있기 때문에 마일당 2에서 3불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네요. 그런데 로보택시를 이용할 경우 마일당 고작 18센트도 안 되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운송수단을 이용하시겠습니까? 자, 방금 언급한 자율주행 택시뿐만 아니라 배달, 배송 역시 크게 바뀔 겁니다. 배송이 자율주행으로 바뀔 경우 배송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운전수들에게 지불하는 레이버 피와 익스펜스도 엄청 줄어들 것이고 차 사고도 많이 줄일 수 있을 겁니다. 페덱스나 UPS 같은 경우에도 자율주행 트럭을 이용하게 된다면 사람들처럼 중간중간에 운전하다가 숙면을 취할 필요도 없어서 일의 효율성도 엄청 오르겠죠. 자, 이처럼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서비스의 병합으로 UPS, 페덱스, 테슬라 그리고 광고 마켓에서도 큰 임팩트가 있는 반면에 우버나 리프트 같은 공유경제 사업, 호텔, 모텔 등 숙박업소 비즈니스 그리고 그동안 파트너십을 통해서 배송하는 운전수분들을 연결해준 회사들은 분명히 큰 피해를 볼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인공지능과 병합해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줄 또 하나의 어마어마한 시장은 바로 바이오 메디컬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바이오 메디컬 분야에서도 인공지능과 신약 개발의 병합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신약을 개발할 때 수많은 과학자들이 수없이 많은 실험들을 일일이 하면서 병을 치료하는 데 가장 부합하는 후보 물질들을 찾아서 임상 실험을 1차, 2차, 3차까지 걸친 후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FDA 승인이 나야 마켓에 약이 나왔었는데요. 보통 약 하나가 마켓에 나오는데 10년에서 15년이 걸리고 1.5조 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엄청 오래 걸리기도 하고 약이 하나 나오는데 돈도 엄청 많이 들죠. 거기다가 이렇게 10년을 공들여서 약을 개발하고 임상 실험을 했는데 마지막 3차 임상 실험에서 엎어지는 확률도 90%가 넘는다고 합니다. 1.5조 이상을 투자했는데 마지막에 엎어지면 제약회사 입장에서도 어마어마한 손해겠죠. 자, 이런 신약 개발에 머신러닝과 인공지능의 탑재로 그동안 수없이 많은 과학자분들께서 하시던 실험들을 아주 빠른 속도로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필터링을 해서 후보 물질들을 찾기 시작하고 있고요. 보통 후보 물질을 찾는 데만 4년에서 6년이 걸렸다고 하는데 인공지능의 탑재로 그 기간을 무려 반이나 줄여서 평균 2년에서 3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실제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인공지능을 탑재한 한 제약회사 같은 경우에는 단 6일 만에 550만 개의 후보 물질들을 스캔하고 그 중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장 효과적으로 타겟팅할 수 있는 항체를 찾는데 놀랍게도 90일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4년에서 6년 걸릴 일을 이 회사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이용해서 단 90일 만에 찾아낸 케이스죠. 정말 어마어마한 성과 같지 않나요? 거기다가 이 회사가 더 기대되는 이유는 지금 매일매일 이 회사의 소프트웨어에 입력되고 있는 정보들이 머신러닝으로 이 소프트웨어를 점점 더 똑똑하게 만들어서 몇 년 후에는 90일 걸렸던 신약 후보 물질 필터링 과정이 9일 만에 끝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이런 놀라운 발전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데 만약 제약회사들이 앞으로 인공지능을 사용하지 않고 예전처럼 과학자들의 실험에만 의지하면서 약 하나 만드는데 10년 이상씩 걸린다면 분명히 이렇게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제약회사들에게 크게 밀리게 될 겁니다.
자, 5년, 10년을 생각하고 장기 투자를 한다면 이렇게 인공지능이라는 트렌드를 병합하는 회사에 투자를 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조만간 바이오메디컬 분야에 불어오고 있는 3가지 메가 트렌드와 각 트렌드에 가장 앞서가고 있는 주식들을 소개하는 시리즈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공지능의 병합으로 크게 혜택을 보고 발전할 또 하나의 대표적인 분야는 바로 Personalized Advertisement, 개인 맞춤형 광고 분야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온라인에 쇼핑할 경우에 저희가 서치하는 모든 제품들이 데이터가 되어서 머신러닝을 통해 제가 어떤 취향의 물건을 좋아하는지 혹은 어떤 물건을 지금 찾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 물건을 구입했다면 대략 언제쯤 다 써서 재구입을 해야 하는지 미리 알게 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아마존에 뭘 찾기도 전에 인공지능이 이미 내가 뭘 원하는지 알아서 제 앞에 가져다 준다는 거죠. 심지어 요즘에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장착된 카메라가 내가 화면에 어디를 보고 있는지도 파악해서 굳이 제품 클릭을 하지 않아도 내가 오랜 시간 그리고 자주 쳐다보는 화면의 지점들을 파악해서 분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소름 끼치는 건 지금 거의 모든 집에 설치되어 있는 아마존의 알렉사 같은 경우 저희가 하는 이야기들을 다 듣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너무 당연한 일이겠죠. 우리가 알렉사라고 하면 대답을 한다는 것은 24시간 내내 우리가 하는 말을 듣다가 알렉사라는 단어가 나오면 반응을 한다는 건데, 그 말은 알렉사가 24시간 내내 우리가 하는 말을 듣는다는 거고, 실제 리서치를 통해서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말을 알렉사가 들어서 맞춤형 광고를 하는 데이터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라스베가스를 갈 일이 있어서 집에서 대화를 했는데 그 후부터 아마존 홈페이지에 가면 라스베가스 관련된 광고들이 뜨더라고요. 심지어 구글 서치를 해도 라스베가스 관련된 광고들이 많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많이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앞으로 데이터가 더 많아지고 인공지능이 발전할수록 이런 데이터들을 아주 많이 보유한 회사들은 5년, 10년 후에 지금보다 회사의 가치가 훨씬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마존, 구글, 메타 같은 회사들은 인터넷 붐 때 이미 큰 혜택을 받기 때문에 더 크게 성장할 가능성은 낮다고 하시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아마존이나 구글, 메타 같은 회사들은 각 분야에 가장 많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빠르게 성장 중이라는 생각이 들고 5년, 10년 후에는 지금보다 훨씬 큰 회사가 되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인공지능 트렌드와 함께 가장 크게 성장할 것 같으면서도 가장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회사 5개를 나누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영상에서는 약간 리스크는 있지만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10배 이상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회사 3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 분들과 나눠주셨으면 너무 고맙겠고요. 구독과 라이크를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